유시스 대중문화팀 이재훈 팀장입니다. IUC 공연 전에 손흥민 선수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 문제를 지적하면서 촉발됐던 국내 공연장 문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고 국내 공연장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 계속 얘기가 될 거기 때문에 중간에서 다시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잔디 문제는 손흥민 선수가 최근 국가대표 경기에서 국가대표팀 성적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제 잔디가 좋지 않다는 지적을 하면서 이제 불똥이 공연을 하는 가수들한테도 튀었는데요. 올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연한 가수는 세븐틴, 이명웅, 그리고 최근에 IUC 세 팀이었습니다. 그 세 팀의 공연을 모두 다녀를 왔고요. 그리고 공연 이후에는 잔디 관리에 대한 지적이나 문제가 크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좀 고질적인 잔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차 제가 이제 대중음악 담당, K-팝 담당이다 보니까 그쪽 위주로 시선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이게 궁극적으로는 스포츠계, 축구계랑 우리 대중음악계가 같이 공존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 같이 이제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사실 오래전부터 좀 가수들이 공연을 했었어요. 서태지 씨도 공연을 했고요. 지드래곤 씨도 공연을 했고, 현대카드 시티 브레이크라고 대중음악 페스티벌 공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손흥민 씨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잔디 문제를 지적을 했고, 마치 이제 가수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불똥이 튀면서 온라인에 좀 갑론을박이 좀 많이 됐는데요. 또 일부에서는 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 훼손의 최근 가장 큰 원인으로 이제 K-팝 콘서트, 작년에 열렸던 이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콘서트가 계획 없이 좀 급작스럽게 열리면서 잔디 보호 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훼손된 잔디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제 축구 팬들의 불멘 소리였는데요. 근데 좀 엄밀히 따지면 당시 이제 K-팝이 잼버리가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좀 등장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는 이제 K-팝 쪽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건데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톱파봤으면 좋다는 생각이 있고요. K-팝이 이제 국위 성향을 하고 있고 이제 K-팝 정부에서도 이제 계속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국내에서 이제 K-팝 스타디움 공연장이 할 데가 없습니다. 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 아니면 이제 올림픽 주 경기장 둘 중에 하나였는데 아시다시피 올림픽 주 경기장은 이제 리노베이션에 들어가서 2016년 말 2017년까지는 쓸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써야 하는데 이제 축구 국가대표 주 경기장으로 쓰고 있고 서울 FC가 쓰다 보니까 이 잔디 보호를 해야 되는 게 좀 마땅한 얘기긴 해요. 근데 좀 이렇게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 얘긴데요. K-팝 업계에서도 좀 이 잔디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쿠팡 플레이 시리즈도 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었는데 그때 축하 공연으로 했던 팀들이 트와이스랑 뉴진스였습니다. 두 팀은 이제 잔디 보호를 위해서 축구화를 신고 올라가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 관련 논쟁에 시달리는 K-팝 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례는 이제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과 일본 가나가와 요코하마 닛산 스타디움입니다. 이 부분 얘기는 좀 많이 안 나왔던 얘기고 제가 기사에서 썼던 부분인데 그 전까지는 좀 사례가 찾기는 좀 힘들었어요. 이 웸블리 스타디움은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이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근데 동시에 세계 콘서트계 성지이기도 해요. 특히 이제 보헤미안 랩소디의 하이라이트인 1985년 자선 콘서트 라이브 에이드가 펼쳐진 곳이자 방탄소년단이 2019년 한국 가서 처음으로 2차례 공연에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올해 여름엔 미국 팝 슈퍼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무려 8차례 공연을 하며 솔로 가수 단일 투어 최다 공연 신기록을 쓰기도 했습니다. 15년 만에 재결합을 선언해 최근 화제가 된 브리팝 전설 오아시스도
내년 이곳에서 4차례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웸블리 스타디움은 유명 팝스타의 콘서트 등을 통해서 세계적인 인지도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방탄소년단이 공연할 당시에 손흥민이 속한 토트넘 호스퍼 FC가 이곳을 임시 홍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당시 일부 축구 팬들이 방탄소년단 공연으로 잔디가 훼손된다고 좀 일부에서 지적하자, 토트넘은 축구 비시즌 동안 웸블리에서 콘서트가 일상적으로 열려왔다며 방탄소년단을 환영하고 나섰었습니다. 그해 여름엔 방탄소년단을 시작으로 스파이스 걸스, 본조비, 이글스, 핑크 등이 이곳에서 공연을 했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웸블리 스타디움 잔디는 어떻게 관리되는가?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소유한 이곳은 홈페이지 등의 잔디 생태에 대한 꾸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웸블리 스타디움은 여름 시즌마다 콘서트를 열어서 약 50만 명이 다녀가는데도 잔디가 멀쩡해요. 이제 작년 8월 웸블리 스타디움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자료에 따르면 네이 앤드 플레이라 불리는 하이브리드 카펫 잔디 경기장 같은 최신 기술이 발전한 덕분인데요. 이곳 잔디는 경기장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잔디 농장에서 재배를 되고, 이곳에서 이제 720놀 이상의 잔디가 여러 대의 트럭에 실려 경기장으로 운반됩니다. 즉, 각 놀은 길이가 10m, 폭 1.2m로 이를 경기장에 설치하는데 불과 60시간밖에 안 걸려요. 이 웸블리 스타디움의 그라운드 매니저인 칼 스탠들리는 네이앤 플레이는 웸블리 스타디움과 같은 다목적 경기장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전에는 그 콘서트를 하고 축구 경기를 위해 경기장을 준비하는데 최대 5주가 걸렸는데 지금은 단 5일 만에 끝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웸블리 스타디움은 이를 위해서 좀 3년 이상의 연구와 개발을 했고요. 잔디가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14주가 걸리는데 태양물 영양소의 특정 조합을 테스트해 이 같은 모형을 좀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오래된 잔디의 재활용 문제에도 신경을 쓰는 등 지속 가능성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모래, 플라스틱을 분리해 잔디는 자연적으로 분해를 하게 하고 모래는 재사용을 합니다. 플라스틱은 녹여서 스포츠팀의 장비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세븐틴, 트와이스 같은 인기 K-팝 그룹이 공연한 닛산 스타디움의 잔디 관리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2004년 일본의 자동차 기업 닛산이 명명권을 얻은 이곳은 요코하마 F 마리노스의 홈구장입니다. 이곳에서도 축구 경기, 콘서트가 병행해서 열리는데 홈페이지 등의 잔디 관찰 일기를 공유하면서 잔디 생태를 꾸준히 축구 팬들에게 알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22년 7월 일본 인기 아이돌 그룹 슈퍼8, 옛날에 이제 칸자니였는데요. 이 팀이 이제 18주년을 기념해 닛산에서 2차례 콘서트를 열었는데 이후 잔디의 회복 상태를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전달을 했습니다. 그해 슈퍼8까지 3번의 콘서트가 이곳에서 펼쳐졌고 콘서트 후엔 잔디 보호제를 설치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슈퍼8 콘서트에서는 가장 대중적인 잔디 보호제인 테라플러스와 그물을 조합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명 측이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서울 월드컵 경기장 공연 당시 이 테라플러스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IUC도 그 잔디 보호제를 사용해서 잔디 관리에도 꾸준히 신경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잔디는 사실 축구장의 얼굴로 더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K-팝이 인지도가 점차 넓어지면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 같은 공연장도 좀 이제 아티스트 인지도를 활용해 브랜딩에 나서는 유연한 자세도 갖춰줄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웸블리 닛산의 사례를 참고해서 좀 축구 경기랑 아이돌 콘서트가 같이 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도 내년부터 플로어석을 개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한 2, 3만 명, 이제 4, 5만 명이 아닌 2, 3만 명 정도로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안으로 고양 종합운동장이 떠오르고 있는데, 고양 종합운동장은도 뭐 이제 피파 경기나 국가대표 경기가 열리는 공연장입니다. 근데 고양은 이때다 기회가 싶어서 확실한 브랜딩에 나서고 있고요. 이번 주만 해도 엔하이픈, 다음 주에는 세븐틴, 내년에는 이제 콜드플레이가 무려 6회 공연을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하고요. 오아시스 내한 공연도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
이 팀도 고향에서 공연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이처럼 좀 고향종합운동장 같은 좀 적극적인 자세가 좀 뭐 이제 다른 공연장으로 좀 번져 나가서 축구계 그리고 이제 K-팝계가 공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K-팝 전용 스타디움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건 조금 요한한 상황이고요. 국내 시스템상 같이 좀 협의를 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논의를 하면 좀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경기장과 잔디 문제를 짚어봤고요. 지난번에 이제 K-팝 걸그룹 한번 다뤄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이그룹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올해도 이제 뭐 스트레이키즈나 세븐틴 같은 팀들이 큰 활약을 해서 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